건강과 관련해서는 아주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바로 이제 면역력입니다. 김병조 TV가 지난번에 이제 면역이 뭔지, 또 면역이 우리 건강을 유지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면역력은 왜 떨어지는가에 대해서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 방송을 못 보신 분이라면은 그 방송도 한번 챙겨 보시면은 더욱 이번 방송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김병조 TV 이번 시간은 이렇게 떨어진 면역력을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돈 안 들이고 쉽게 면역력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부터 설명하겠습니다. 그거는 뭐냐?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겁니다. 중요한 생활 습관 2가지만 바꾸어도 떨어진 면역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잠입니다. 잠을 잘 자는 겁니다. 잠을 잘 잔다는 거는 여러분, 제가 전에 수면 관련된 방송을 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됩니다. 한 7, 8시간 정도. 그리고 깊은 잠을 자야 됩니다. 좋은 수면 습관이 왜 면역력에 중요하냐?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는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여러분, 성장 호르몬이라고 마치 어린아이들 키 클 때만 분비되는 게 아닙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성장 호르몬은 분비가 됩니다. 그 성장 호르몬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우리 약해진 면역세포를 재생시키거나 능력을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잠이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잠을 잘 때는 면역 증강 호르몬도 분비가 돼요.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거꾸로 잠을 제대로 못 자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지난번 방송에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게 잠을 제대로 못 자면은 바로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많이 돼서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은 식욕을 촉진시켜요. 그래서 과식을 하게 됩니다. 비만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잠을 충분히 자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잠을 무조건 많이 주무시는 것도 안 좋습니다. 하루에 10시간 이상 자면은 오히려 역효과를 냅니다. 왜 그러냐?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체온이라고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잠을 너무 많이 자면은 저체온증에 걸려요. 잠을 자면 활동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진대사가 저하돼서 오히려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하루 한 7, 8시간 적당한 시간 푹 자는 숙면을 취하는 것이 면역력 회복의 첫 번째 키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돈 안 들이고 면역력 회복하는 생활 습관 바꾸기, 산책입니다. 산책, 햇볕 쬐기입니다. 왜 햇볕을 쬐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 비타민 D 이런 말 많이 하죠. 이 비타민 D가 면역력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햇빛을 쬐면 비타민 섭취를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인데, 이 비타민 D가 바로 면역세포의 영양소가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 D 하는 겁니다. 햇볕은 이제 낮에 여러분 점심 먹고 햇볕 쨍쨍 쬐을 때 적어도 한 3, 40분, 1시간 정도 산책을 하시면 됩니다. 단 햇빛을 쬐을 때는 선크림이나 짙은 화장하면은 효과가 없어요. 그냥 매는 걸로, 또 가급적이면 이렇게 피부를 드러내 놓고 그렇게 하시면 아주 효과적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생활 습관을 바꾸는 방법인데, 또 한 가지 이제 면역력 높이는 방법은 음식을 제대로 먹는 겁니다. 고쳐야 할 식습관, 면역력을 회복하기 위한 음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비타민 D를 많이 섭취하기 위해서 산책을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역시 식품에도 비타민 D가 많은 식품이 있습니다. 그 비타민 D가 많은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우선 필요합니다. 어떤 것들이 그런 비타민 D가 많은 식품이냐? 채소, 과일에 많은데 특히 비타민 D가 많은 채소는 버섯입니다. 버섯 중에서도 이제 비타민 D가 제일 많은 게 목이버섯입니다. 여러분 잡채 만들 때 넣어 먹는 버섯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표고버섯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된장찌개 같은 거 끓일 때 표고버섯 넣어갖고 이렇게 끓여 드시면 도움이 많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어떤 식품을 먹으면 좋으냐?
뭐냐? 지난번 방송에서 제가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체온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음식을 먹는 게 좋습니다. 그럼 어떤 것들이 있냐? 한식에서는 늘 양념으로 먹는 채소들인데 대표적으로 마늘, 고추, 파, 양파, 생강 이런 채소가 따뜻한 성질을 내는 그런 식재료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한 음식을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장 건강에 좋은 식품과 음식을 먹어야 돼요. 왜 장 건강에 좋은 먹거리를 먹어야 되느냐? 면역세포의 70%는 장에서 담당을 해요. 그래서 장이 건강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면역력이 좋으냐 나쁘냐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장 건강에 좋은 식품과 음식을 먹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장 건강에 좋은 식품, 음식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첫 번째로는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죠. 대표적으로 유산균이 이제 프로바이오틱스인데 그런 게 들어있는 식품이나 음식을 드시는 게 좋고 그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를 또 충분히 섭취를 해줘야 돼요. 프리바이오틱스는 채소, 과일에 많습니다. 식이섬유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식재료들이 프리바이오틱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식품으로 말하면은 여러분 김치 충분히 자주 드시면은 바로 장 건강에 좋은 그런 음식을 드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터지고 하니까 마늘 먹으면은 극복할 수 있다. 뭐 김치 많이 먹으면 된다. 그거 과장된 말이에요. 지금 이 난리 난 통에 김치 좀 더 먹고 마늘 좀 더 먹는다고 바로 그게 극복이 되겠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전염병이 또 터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음식을 먹으라 하는 거지 당장 그거 먹는다고 안 걸리는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먹어야 되는 식품이 뭐냐면은 단백질 식품입니다. 왜 단백질 식품을 먹을 필요가 있느냐? 면역세포 그 자체가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를 해야 됩니다. 다만 저지방 고단백 식품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단백질 식품 그러면 동물성 단백질은 육류를 꼽는데 기름기 많은 부위가 아니라 지방질이 없는 그런 부위를 삶아서 드시면은 저지방 고단백 식품으로 섭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려면 계란 많이 드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식물성 단백질 식품 중에서는 콩을 원료로 한 이제 두부 그리고 김도 지방이 제로인 그런 고단백 식품이니까 김을 섭취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선 중에서는 지방이 있긴 하지만은 우리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등푸른 생선 이거 드시면은 이제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떨어진 면역력을 회복하는 방법 크게 두 가지, 그죠? 하나는 생활 습관을 바꾸는 거, 또 하나는 식습관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면역력은 비단 지금처럼 이렇게 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병이 창궐할 때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 데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지금까지 방송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셔가지고 늘 왕성한 면역력 유지해서 건강한 생활 하시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